안녕하세요. 건설업계 종사하는 윤이사입니다. 꿈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전원주택 짓기의 이해를 돕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이 구입이 됐을 경우에 보시는 화면에는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종류로 크게는 부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비예요. 건축비는 그야말로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 생각을 하면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이유는 2번 행정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시설적인 부분에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자면, 행정적인 부분에는 내가 이 집을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건축설계 허가라고 합니다. 이게 행정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건축설계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설계 허가는 만약에 이제 군청이나 시청에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는 그 건축사님들이 설계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계 내용 중에는 그 토지의 면적, 몇 평형의 건물을 짓는지, 또 그 집은 어떤 구조로 지어지는지, 배수로나 전기는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이런 아주 꼼꼼한 그 점검이 필요해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구조 설계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 내진 구조 설계는 지진에 대비해서 이 집이 얼만큼 안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이제부터는 국민을 사랑하니까 안전한 구조로 집을 지으세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돈이 조금 들어가도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목설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토목설계도 마찬가지로 토목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군청 앞에 가면 토목설계 사무실 땡땡 엔지니어링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토목설계 사무실인데 내가 보유하고 집 짓고자 하는 토지가 뭐 지적 경계라든지 거기에 뭐 도로나 국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건물을 지으면 이제 그 바닥에 점을 찍어주거나 그거를 대지화 시켜주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또 토목설계에 들어가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 측량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건축에서 세 가지는 주로 내 땅이 위치가 어디냐, 꼭지점이 어디지?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걸 경계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집을 지을 건데 200평의 토지에 100평을 전용을 해서 100평을 대지화를 만든다는 걸 전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평을 대지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대지화로 만드는 토지의 꼭지점을 찍는 걸 분할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집을 짓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이 현황 측량 성과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현황 측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나 분할선 안에 내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의 바닥 부분을 점을 찍어줘서 서류상 정리를 시켜주는 게 현황 측량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은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세금이에요.
아, 나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무슨 그렇게 세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지였을 때 제곱미터당 단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세금이 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논이었을 때, 답이었을 때, 대지였을 때, 기타 등등 토지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서 부여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발행위에 따른 세금은 뭐냐면 내가 집을 짓는데 땅의 용도를 대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의 공시지가하고 대지의 공시지가가 다르잖아요. 그 차익 비분의 일정 부분을 개발행위에 따른 세금으로 시에서 걷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세금까지 다 냈다. 그러면 그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가 딱 떨어지면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이 우편물이 뭐냐? 고용산재보험을 내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날라오는 건데요. 이 우편물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건축주님들은 다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집의 안전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집을 짓는 과정에 지나가는 행인, 공사하는 인부 여러 부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위험에 노출이 되는 부분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책임의 소지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고용산재보험 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물상의 손실, 인적 피해의 손실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 안 내고 안 받을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에 정해져 있는 이야기고, 건축을 몇 평형을 어떻게 짓는다, 내가 목조주택을 짓는다, 스틸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준 공시 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그 가격에 준해서 지자체가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인데요. 이런 공부상 정리를 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랬는데 집을 지었는데 이거를 내 거다라고 이게 이제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에요. 토지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목설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토지상의 현황 측량 어떠한 꼭지점 사이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한 그 안내고요. 건축물 대장은 내가 어떤 구조로 몇 평형의 집을 지었다. 이런 부분이 써져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이에요. 이게 군청이나 시청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요. 그리고 등기비를 들여서 내 거라고 인정받는 과정이 맨 마지막 과정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주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고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